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권다영입니다. 우리가 쉰 월요일 아시아 증시는 메모리주 중심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쉰 게 약간 아쉽죠. 다행인 것은 뉴욕 시장에서도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이란 이슈가 부각이 되고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지수가 장중 상승폭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점인데요. 자세한 내용들 브리핑 뉴욕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일단 지수가 장중에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장중에 0.5%대 하락으로 한번 끌어올려주지 못한 게 약간 아쉽네요. 7,745포인트.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0.3% 장중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26,600선 마감. 다우 같은 경우도 0.5%대 하락 53,459포인트.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함께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지수 하락보다 섹터 하락에 조금 더 눈이 가더라고요. 섹터 하락, 상승 하락 종목 수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주를 제외하고 나서는 오른 섹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주 올랐을 뿐 대부분 하락이었고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0.1%대 약보합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4%까지 낙폭을 좀 키우면서 아쉬운 흐름들, 메타와 구글의 아쉬운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극히 적었습니다. S&P 500에서 오른 종목이 120여 개밖에 되지 않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36개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술주가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해내면서 아쉬웠고요. 다행인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추가적으로 올라줬다라는 점입니다. 유가가 오르고 국채금리 오르면서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요. 거래량이 떨어진 것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꽤나 떨어져 있었다는 점 함께 보시죠. 히트맵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굉장히 혼조적인 느낌이 들죠. 테크가 오르기는 했는데 메모리를 제외하고 나서 눈에 띄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SK하이닉스 ADR물 3%대 강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대 오름세,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다행히 5%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보합권, 브로드컴도 보합권, CPU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MD, ARM 1-2% 하락, 인텔 같은 경우도 1% 상승에 그치는 아쉬운 흐름들 체크가 됐습니다. 파이낸셜 섹터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종목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 포착이 됐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조금 아쉽죠. 마이크로소프트가 3% 가까이 하락하고 오라클 같은 경우도 2.5%까지 낙폭을 좀 키워내는 모습들 체크가 됐습니다. 반면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4%대 오름세였는데요. 뒤에서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소비재단이 경제지표 쇼크와 함께 계속해서 쉬어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전반적으로 약세, 특히나 메타 같은 경우는 오늘 소송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더욱더 아쉬운 흐름들 부각이 됐습니다. 소비재 쪽 좀 아쉬운 거 계속해서 눈에 띄네요. 자세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역시나 이란과 미국의 협상 이야기입니다. 종전 MOU에 따른 60일 협상 시한 끝이 나버렸습니다. 끝이 났는데 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이란 외무부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협상도 전혀 시작하지 않았고 미국은 애초부터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60일 시한은 더 이상 관련이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MOU 자체도 사실 앉아서 서명한 게 아니었죠. 전자서명으로 대체한 MOU였는데요. 전쟁의 MOU 맞지 않는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그런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가는 오름세 지속합니다. WTI 84달러 3%대 강세,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3% 가까이 오르면서 91달러까지 터치하는 아쉬운 흐름들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말 돌리기를 시전합니다. 갑자기 북한이 튀어나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김정은과의 굉장히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북한과 얘기 잘할 거고 한미 군사훈련 이렇게 크게 할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갑자기
갑자기 이 시점에서 합니다. 이란과의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말돌리기를 시전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북한도 계속해서 어쨌든 무언가 발사하면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의 접점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unrelationed 다소 관련 없지만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사양하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굳이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에 나왔었던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지수라든지 소비자 심리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소매 판매 함께 볼 텐데요. 전월 대비로 예상치가 0.2% 증가였는데 0.3% 감소로 발표가 됩니다. 리테일 세일즈 전반적으로 쇼크가 났고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지수라든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아쉬운 모습들이 지난 금요일에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줄어들었습니다. 아마존 할인 종료 여파라고 하는데요. 14개월 내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소비로 돌아가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근데 이쪽에서 약간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소매 판매 부문별로 보니까 자동차를 제외한 판매가 전월 대비 0.3% 감소했고요. 자동차 쪽은 조금 더 아쉬운 숫자였습니다. 1.8% 감소, 온라인 쪽에서도 많은 감소가 일어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아마존이니까 뭐 이거 끝났으니까 싶은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51포인트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54.7%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많이 하회한 숫자가 되겠죠. 인플레이션 우려에 3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 지점을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오늘까지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부담스러운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하루 좀 쉬나 싶었는데 또다시 오름세로 돌려 세우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기물 쪽에서의 오름세가 계속 유지되는 게 굉장히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30년물 기준으로 5.3 돌파했죠.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내려갈 이유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가 오르죠. 요즘에 유럽에서도 국채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런 쪽의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각국의 재정 적자, 국채 공급 부담, 하이퍼스케일러의 대규모 AI 투자용 회사채 발행까지 지속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2년물 국채금리 4.18, 10년물 같은 경우도 4.7까지 오르게 되면서 장중에 훅 하고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